안녕하세요. 웰스헤드 김양수입니다. 오늘은 신문과 뉴스에서 다시 또 계속 이제 부각되고 있는 용어, 기준금리를 가지고 한번 설명을 해드리려고 하는데요. 아마 2022년 통틀어서 신문과 뉴스에서 가장 많이 나왔던 단어 중에 하나가 기준금리가 아닐까 싶습니다. 자, 그러면 이게 지금 또 12월 한 달도 안 남은 상태에서 기준금리 관련한 뉴스와 이 신문들에서 자꾸 이런 용어들이 등장하는 이유가 뭐냐면 이번 주에 FOMC에서 2022년도 마지막 기준금리 발표가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11월 달 발표한 게 끝이고요. 아마 기준금리는 2023년 1월에 발표가 될 것 같은데 미국은 한 번 더 남았는데 그게 이번 주에 있거든요. 근데 지금 보시면 미국의 기준금리가 지금 현재는 4%인데 대부분의 전문가들이 지금 12월에 발표되는 그 기준금리가 4.5에서 높아봤자 4.75 정도로 끝날 거다. 물론 굉장히 높은 그 금리 인상이에요. 이게 이제 빅스텝이니 자이언트 스텝이니 굉장히 말들이 많았잖아요. 그런데 지금 내년 기준금리 6% 얘기가 지금 또 나오고 있습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뭐다? 노동시장, 즉 미국의 지금 취업시장이 굉장히 좋아요. 아직까지도. 자, 내년에 지금 미국이 기업 실적이 떨어지면서 경기 침체가 올 수도 있다라고 하는데 맞습니다. 일부 부동산 시장이라든지 다른 시장들은 약간 침체되는 분위기가 보이고 있는데 유독 이 고용시장이 굉장히 좋아요. 근데 미국은 내수로 움직이는 경제 구조를 가지고 있다 보니까 고용이 되게 이렇게 좋잖아요. 그러면 소비가 안 줄어요. 그 소비가 많다는 건 수요가 많다는 건데 수요가 이렇게 많으면 지금 목표했던 물가 상승률 인하도 생각보다 빨리 내려가지 않을 수 있어요. 자, 그러다 보니까 물가를 연준이 원하는 대로 빨리 잡기 위해서 기준금리 인상을 이렇게 굉장히 높은 수치까지 올릴 수도 있다라는 이제 신문 기사들이 나오기 시작하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나라의 기준금리 지금 현재 3.25인데요. 이번 주에 미국의 기준금리 인상 13일, 14일 날 발표가 되면 와, 미국의 기준금리와 한국의 기준금리 차이가 굉장히 좀 커질 것 같아요. 이제 그렇게 되면 우리나라도 내년 1월에 기준금리를 한 번 더 같이 올릴 수밖에 없을 것 같거든요. 자, 그러면 이제 뭐가 문제가 되냐면 기준금리는 3.25인데 도대체 왜 나의 대출금리는 6%가 넘느냐 이런 질문들을 너무 많이 하시는 거예요. 그죠? 자, 그러면 제가 오늘 금리를 좀 하나하나 좀 설명을 좀 해드릴게요. 지금 이제 기준금리라는 것 자체는요. 한국은행에서 즉 중앙은행에서 정책적으로 정하는 금리예요. 말 그대로 모든 금리의 기준이 되는 금리가 기준금리입니다. 자, 중앙은행에서 정책적으로 정하는 금리다 보니까 이 기준금리를 가지고 예금금리, 대출금리, 여러 가지 금리가 결정이 됩니다. 자, 그러니까 당연히 이 기준금리를 기준으로 예금금리가 결정이 되는데 이 신문기사에서는 지금 기준금리 인상됐으면 예금금리도 같이 인상돼야 되는데 시중은행에서 연 5%짜리 예금금리가 사라졌다라는 안타까운 소식이 들리죠. 왜? 왜냐하면 이것도 이제 정부에서 약간 이제 당부하는 것 중에 약간 이제 좀 워워 시키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지금 한참 시중은행들에서 여기서 이제 예금금리 5% 그러면 여기서 5.1, 여기서 5.2 이러면서 막 예금금리를 막 서로 올리는 경쟁이 붙었죠. 저희야 좋죠. 그죠? 높은 금리 딱 선택해가지고 들어가면 되니까. 자, 그런데 왜 이런 것들 이제 수신금리라고 얘기하거든요. 은행이 받는 금리. 자, 이런 것들을 왜 정부에서 이걸 약간 좀 워워 시키라고 얘기를 할까요? 우리는 되게 좋은데. 자, 그 이유가 뭐냐면 이렇게 예금금리를 막 올리잖아요. 그러면 안전한 자산으로 돈이 몰리면서 상대적으로 약간 좀 불안정한 저축은행이라든지 이거보다도 약간은 위험성이 있는 부동산 시장 자금이라든지 회사채 시장은요, 자금이 돌지를 않아요. 자, 그러면 예금금리가 이렇게 올라가면 예금보다 좀 더 위험성이 높은 저축은행이나 회사채나 부동산 시장은 도대체 금리를 얼마나 더 올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렇게 예금금리를 가지고 경쟁하는 것도 조금 자제해달라라는 얘기들이 지금 나오고 있는 거죠. 자, 그런데 예금금리도 이럴진데 문제는 우리가 가장 고통받는 게 뭐예요? 대출금리 아닙니까? 자, 근데 대출금리가 지금 아까 3%, 4%, 5% 얘기했던 거하고는 완전 차원이 달라. 11% 나왔습니다. 신용대출. 그리고 담보대출도요. 지금 보시면 7%, 8%, 6% 굉장히 높은 이제 금리들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자, 그러면 기준금리는 도대체 3.25인데 왜 나의 대출금리는 5%, 6%, 지금 7%까지 나오느냐. 자, 이 대출의 기준이 되는 금리가 다릅니다.
지금 현재 우리나라의 대출의 기준금리는 코픽스 코픽스 금리예요. 이 코픽스는요, 코스트 오브 펀드 인덱스의 약자인데요. 은행연합회에서 보시면 이 코픽스 금리는 시중 8개 은행이 필요한 돈을 조달하기 위해서 이제 그 평균을 한 가중평균 금리를 가지고 코픽스 금리라고 해요. 즉, 은행이 필요한 돈을 조달하기 위해서 이제 금리를 가지고 설정을 한 거다 보니까 8개 시중은행에 필요한 자본 조달 비용을 가지고 가중평균한 금리다라고 해서 이제 코픽스 금리를 쓰는데, 이 코픽스 금리는 어디서 보실 수 있냐면 네이버에서도 쉽게 보실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은행연합회에서도 이렇게 고시를 하는데, 지금 보시면 대출금리의 기준이 되는 코픽스 신규 취급액 기준이 3.98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에서 가상금리가 또 붙습니다. 이 가상금리라는 건 뭐냐면 그 은행이라든지 아니면 그때 당시에 어떤 유동성 위험이라든지 신용 위험, 그리고 또 이 담보대출을 받는 나의 개인적인 신용 위험이라든지 나의 신용 등급에 따라서 가상금리가 2%, 4% 정도가 더 붙어요. 자, 그러다 보니까 신규 취급액 기준, 즉 담보대출의 기준이 되는 이 기준금리가 3.98인데 여기서 가산금리가 2%에서 4% 가까이 더 붙어버리니까 담보대출 금리는 5%, 6%, 8%까지도 나올 수밖에 없는 구조인 겁니다. 자, 그러면 오케이, 기준금리 알겠고 대출금리 이렇게 되는데 도대체 기준금리 말고 시장금리 얘기하는데 시장금리가 뭐야? 자, 시장금리는 말 그대로요, 시장에서 지금 만들어지는 금리예요. 그럼 시장 어떤 시장? 금융시장이에요. 금융시장에서는 서로 이제 사고 파는 사람들이 서로 사고 팔면서 이제 금리가 결정이 되잖아요. 이제 이거를 가장 결정적으로 알 수 있는 게 어떻게 보면 회사채, 국고채 같은 채권 시장에서 결정되는 금리가 아마 대표적인 시장금리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건 말 그대로 이제 자금이 필요한 사람과 자금의 여유가 있는 사람들이 서로 거래하면서 만들어지는 금리, 이게 바로 시장금리예요. 자, 그럼 여기까지 오케이. 자, 그런데 여기서 또 요즘 자주 나오는 단어 중에 명목금리, 실질금리라는 표현들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명목금리가 뭐냐면 말 그대로 눈에 보이는 금리, 이 아까 예금금리 제가 5%라고 얘기했죠. 이렇게 눈에 보이는 금리를 5%, 이게 명목금리예요. 그런데 실질금리 마이너스 시대다, 실질금리 마이너스 1이다, 이런 표현을 쓰는데 이게 뭐냐면 명목금리에서 인플레이션을 반영한 게 실질금리입니다. 자, 그러면 인플레이션이 지금은 좀 내려갔지만 예를 들어 6% 정도 된다 칩니다. 그러면 명목금리는 5%인데 인플레이션이 6%나 올랐으니까 5 빼기 6이니까 당연히 실질금리는 마이너스 1. 그래서 명목금리는 높아 보이지만 물가가 이보다도 높아버리면 실질금리는 마이너스 금리라는 표현을 쓸 수밖에 없는 겁니다. 자, 그래서 지금 제가 얘기했던 기준금리와 시장금리, 자, 그 다음에 예금금리와 대출금리, 그 다음에 명목금리와 실질금리까지 금리를 한번 다 정리해 드렸어요. 자, 저는 오늘 여기까지 설명을 마치고 제가 다음 시간에 더 좋은 주제로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